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TI 성격 검사를 활용한 자기 이해로 행복한 인생 이막 열기 제7강 내 성격의 강점 찾기에 대해서 MBTI 주기능과 부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 종이에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혹시 어떤 분은 하얀 도화지가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 있는 검은 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 하얀 도화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의 장점이고 반대로 가운데에 찍혀 있는 자그마한 점이 나의 단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을 보기보다 작은 단점이 먼저 눈에 보이기 마련이고 또 그것이 신경 쓰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내 성격에 있어서 장점, 나의 모습에 있어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고. 그렇지만 내 강점이 솔직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MBTI 성격 유형에서 말하는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유형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6가지 유형의 우리 성격 유형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EISN, TFJP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나오는 EI나 또 뒤에 따라오는 JP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코드가 나의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의 성숙도 또 능숙하게 활용하는 수준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주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능이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한다 라는 의미에서 주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부기능은 주기능만큼은 아니지만 주기능 못지않게 충분히 사용하는 심리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3차 기능은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심리적 기능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대체로 자기 자신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는 열등 기능은 가장 미숙하게 사용하는 심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기능, 부기능, 또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와 또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 또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타면 가장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주로 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자동차 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심리 기능에 비유하다면 주기능, 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운전석 옆에 앉아서 운전사가 운전을 잘하는지 졸음을 이렇게 졸진 않는지 졸릴 때는 말도 시켜주고 간식도 주고 운전하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조수라고 하죠. 그래서 MBTI 성격 유형에서는 부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3차 기능이나 또는 4차 기능, 다른 말로 열등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3차 기능, 열등 기능은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 실은 운전에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또한 이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 위기로 보면은 어쨌든 주기능과 부기능이 협조해서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우리 사람의 심리도 주기능, 부기능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위계로 보면, 즉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를,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주기능,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위쪽은 의식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 아래쪽은 무의식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격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능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의식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부기능. 두 번째 강점이 되겠죠. 자, 부기능은 약간 무의식의 경계에 걸쳐 있지만 주로 의식 영역에서 주기능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오는 3차 기능. 네, 의식에 약간 걸쳐 있고 주된 부분이 무의식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거 비중도 역시 주기능, 부기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열등기능, 네, 아예 무의식에 잠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의식에서 주기능, 부기능이 이렇게 위치한 모습, 또 무의식에 위치해 있는 3차 기능과 열등기능 모습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주기능과 부기능, 또 거기에 비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3차 기능과 열등기능의 서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능, 즉, 내 성격의 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여기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MBTI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상식적으로만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ESTJ 유형이라 했을 때 ESTJ 유형은 역시 가운데 있는 ST가 주기능, 부기능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특히 사고, 감각 이렇게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유형이 판단 유형을 사용하는 J일 경우는 당연히 판단과 결정을 사용하는 T와 F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는 T가 있기 때문에 T가 주기능이 되겠고요. 자동으로 두 번째 부기능은 상대편에는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ESTJ를 다른 말로 하면 외향적 사고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주기능은 외향 사고이고요. 부기능은 내향적으로 쓰는 감각형. 3차, 4차는 직관과 감정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STJ하고 반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INFP 유형은 어떨까요? INFP 유형은 직관과 감정이 주기능 또는 부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식형이기 때문에 인식 기능을 주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N2가 되고요. 자, 자동으로 다른 하나가 감정형 FI가 되는데 자, 우리 내향형일 경우는 T에 따라오는 I 내향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주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정형. 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어떤 것이 주기능, 부기능이지만 위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감정, 직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감각기능, 4차 사고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ISTJ는 어떨까요? ISTJ는 사고와 감각을 주로 쓰는데 내향 감각형. 우리 보면 SI에서 내향은 주부가 바뀌어서 내향 감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능, 부기능, 3차 열등기능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ENFP. 자, 직관과 감정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ENFP는 외향 직관형. 그래서 주기능이 직관이 되겠고요. 감정이 부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3차 열등기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을 이렇게 찾아내는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코드가 나의 주기능, 부기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ISTJ, ISFJ, 또 INTJ, ISTP, ISFP, INFP, INTP 이렇게 내향형들의 주기능, 부기능, 3차 열등기능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외향형들 ESTP, ESFP, ENFP, 또 ENTP, ESTJ, ESFJ, 그리고 ENFJ, ENTJ 각각의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코드가 내 주기능 또는 부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MBTI의 주기능을 위주로 성격의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등 기능과 그 열등 기능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